내학자 조형근의 책입니다. 네. 역사서 이렇게 접근하면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풀어서 하면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개해 주실 책이 제목이 화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 화이강의 다리는 영화 제목이에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고전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언뜻 기억하실 듯해요. 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네. 고전 영화가 있었죠. 요 감독 데이비드 렌이 발표한 영화가 화이강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황토집하고 또 네, 맞는 그렇습니다. 네. 그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일본군이 점령한 타이의 포로 수용소에서 영국인 포로들이 다리를 건설하는 그런 영화였고, 프랑스 소설 화이강의 다리가 이 영화의 원작이에요. 근데 화이강은 타이 서남부의 산자나불이라는 지역을 흐르는 강인데요. 일본군이 동남아 침략을 위해 이 다리 위에 철도를 건설해 네. 타이하고 미얀마를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태국하고 미얀마를 연결한다. 네. 15개월 동안 이 다리를 건설했는데요. 인명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했다고 해요. 정확한 통계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 책의 얘기에 따르면은 일본군은 1만 명, 네. 연합군 포로는 5만 5천 명, 민간인인 현지인 노동자는 7만 명, 총 13만 5천 명 정도가 이 공사에 동원이 됐을 거라고 하고요. 대규모 공사네요. 네, 포로는 20%, 노무자는 30%가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리를 건설하다가 죽은 사람이 워낙 많아서 죽음의 철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다고 해요. 예. 네, 우리가 태국 여행을 가도 잠깐만 밖에 나가도 너무 힘들잖아요. 덥죠, 습하고. 네, 네. 여기서 이 노동을 하면서 다리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구타하기도 하고 고문도 있고, 예, 대우도 가혹하고 전염병, 굶주림 이런 현상들이 있었겠죠. 예. 이 현장에 조선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주목하는 거는 이런 조선인들의 존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이강의 다리 건설 현장에 조선인이 있었다는 기록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 원작인 프랑스 소설에 가장 잔인했던 것은 고릴라 닮은 조선인 포로감시원이었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영화에는 이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화이강의 다리에서. 네, 영화에는 언급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같은 우방국이기 때문에 네, 조선인의 존재를 드러내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심기가 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그 영화에서는 좀 삭제가 됐던 장면들이라고 해요. 예. 근데 이 책에서는, 조영근의 책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장에 최대 1000명의 포로감시원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데요. 조선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식민지의 청년들을 군속으로 모집해서 현장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포로감시원이 돼서 남방에서 근무한 조선 청년의 수가 3223명이었다고 하고요. 예. 네,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중 일부가 BC급 전범으로 분류되었다고 해요. 조선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전범 재판을 받은 조선인이 148명인데 이 중에 129명이 포로 감시원이었다고 하고요. 사형된 조선인 23명 중에 14명이 포로 감시원이었다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군속을 모집해서 현장으로 조선 사람들을 보냈을 거다 이런 네. 기록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당시는 강제징용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판단을 좀 비해보자라는 걸 권하는 책인데요. 예. 이 사람들이 포로를 학대한 혐의로 이런 형벌을 받게 된 건데, 네, 포로를 학대한 행위 자체는 잘못일 수 있지만 자의로 간 게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예. 네, 1925년생 이항래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네, 면사무소의 권유, 사실상은 좀 강제겠죠. 구속이 됐고요. 1942년 태국 쪽 화이강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포로 500명을 조선인 군속 6명이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관리가 잘 되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네, 종전이 된 후에 포로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전범으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재판에서는 반론권도 없고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하라는 이야기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재판에서 이게 말이 통했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저 재판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 네, 사실상 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은 없었던 거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안 네, 됐겠네요. 그렇죠. 네. 나는 수용소종이 아니다 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일본인 상관이 책임자는 아니다 라고 말해줘서 1946년에 석방이 한번 됐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귀환 중에 홍콩에서 다시 또 소환이 되고 싱가포르에서 전범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형 선고를 받기는 하는데요. 연합군 포로 동료들이 탄원서를 내줘서 20년 감형 통고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51년에 일본의 구치소로 이감이 됐고 1956년에 가석방이 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 이후에도 이 사람의 신분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본 정부가 조선인이나 대만인도 형벌은 그대로 받아라
라고 처리를 했는데 그렇죠. 죄를 졌다고 하니까 형벌은 받게 됐겠죠. 근데 일본에서 이런 일을 했으면은 군인신 불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군인 연금이라든지 이런 요소도 일본인으로 인정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항래라는 사람이 조선인 B씨급 전범들하고 동진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일본 정부가 사죄해라, 내 명예를 회복해달라, 보상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다가 2021년 일본에서 사망합니다. 저 포로한테는 학대 행위를 했으니까 가해자일 수 있죠. 하지만 역사에서는 이 사람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정사라든가 커다란 교과서,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누군가 이런 것들은 기록에 대해서 고민하고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저자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들이 서적으로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결국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런 얘기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콰이강의 포로였던 영국인 어커트가 회고록에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책에 인용된 부분인데 포로들이 기차에 실려가면서 너무 답답하니까 우린 도망치지 않겠다, 문을 좀 열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포로 감시원이 열어줄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인도적인 마음으로, 약간의 마음으로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어커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쾌적한 바람이 불었다. 나는 감시원이 문을 열어두는 걸 허락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고 감시원 중 한 명에게 받은 첫 번째 친절과 동정심을 잊을 수 없었다. 이런 마음들을 생각을 해보면 역사책을 읽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저자 조영근이 덧붙인 얘기가 있어요. 이토록 작은 후위와 도무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묻게도 되지만 어커트는 이를 기억하고 기록을 남겼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다. 수많은 완전은 여기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잘 몰랐던 역사고 또 우리가 좀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상황인데 이렇게 책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감정도 좀 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콰이강의 다리 위에 조선인이 있었네라는 책 소개받았습니다. 한 책 더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런 식이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 같으면 다이어트는 운동과 식단이다 라고 해서 운동하는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굶고 요즘에는 피트니스 클럽에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면 약이 나왔기 때문이죠. 비만 치료제. 요즘 그 주사 맞고 뭐하고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거. 실제로 이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주사를 실제로 맞아본 저자가 있는데요. 요한이라는 저자가 이 주사에 관한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를 논픽션으로 쓴 책, 매직필이라는 책입니다. 매직필? 그 비만 치료 주사를 직접 맞아보고 살을 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답니까? 경험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저자가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어요. 2023년에 4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요. 원래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은 쇼츠, 알고리즘이 현대인의 주의력을 납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요. 요때 주로 얘기했던 게 도파민인데 이번에는 요 살 빠지는 주사의 기전이 호르몬이라고 하잖아요. 요 GLP-1